네, 금요일 아침 이 장기 투자로도 유망한 펀드 상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펀드 SK증권 이민환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 주식시장 계속해서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확보 그리고 안전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굿모닝 펀드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좀 시의적절한 그런 코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민환 과장과 또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펀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펀드는 베트남 펀드입니다. 네. 먼저 과거 베트남 펀드는 2006년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팔리긴 했었는데요. 과거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반토막 펀드라는 오명을 쓴 펀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4년 동안 수익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좀 악화되면서 한국의 대안 투자가 되는 좀 국가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싶어서 베트남 투자를 소개를 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보자 베트남이네요. 예, 오늘 이제 베트남 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반토막이 났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조금씩 수익률이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브라질도 있고요, 인도, 이렇게 베트남, 대만 등 신흥국 증시들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베트남 펀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일단 베트남 펀드는 베트남 경제의 이해를,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먼저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베트남의 거시경제 지표는 최근 4년 동안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5%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무역 수지도 2014년에 베트남 사상 최대인 20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무역수지 안정화로 인해서 베트남 이제 통화인 동화의 가치가 주변국 대비 상당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도 보시면 2008년 19%에서 2013년 6%, 작년에 1.8%를 기록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 성장에 척들어갈 할 수 있는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13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의 통합 가속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의류, 그리고 섬유, 제조업이 베트남의 농수산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휴대폰 부품이나 전자기기, 의류 신발 등에 관련된 수출액이 베트남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증감률도 높다는 부분에서 농수산뿐만 아니라 이런 쪽 전자기기 수출 쪽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이제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저희 중산층 자체가 2014년, 이게 2009년에는 중산층이 1,700만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5,600만 명, 즉 3배 이상으로 중산층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베트남의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거시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성장 잠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게 또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또 전처럼 또 이렇게 반토막이 나거나 폭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중국 보면 또 그렇거든요. 한참 이제 중국 펀드 많이 들어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이거 좀 언제 빠져나와야 되느냐 타이밍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폭락할 수 있을 만한 우려는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베트남 펀드를 소개해드리면서도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 폭락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베트남 경제와 당시의 베트남 경제는 확연히 다른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소화할 수 없는 경제이다 보니까 체하게 되는, 경제가 좀 더 그 소화할 수 없는 게 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그 반토막이라는 현상을 겪게 됐고요. 또한 이제 외화 보유액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 베트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때처럼 베트남 경제가 악화되는 현상, 그래서 베트남 펀드가 반토막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는 그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4, 5년 동안 공장 설립을 위해서 기계 수입만을 진행했던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고, 최근 그럼으로써 4년 동안에 매우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뭐 과거처럼 이제 폭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성장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과열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많이 좀 뭐랄까요, 안쪽으로 좀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그런 확률은 훨씬 더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됐다, 그리고 소화 능력도 뛰어나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그렇죠. 건데 예. 그렇다면은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안 투자로서 이 베트남 펀드가 상당한 매력이 있다 하셨는데 수익률로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가져온 펀드는 베트남 펀드 중에서 가장 뭐 핫하다고 하고 가장 뭐 오래된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펀드고요. 네. 한국 월드와이드 베트남 혼합 1 펀드와 그다음에 미래에셋 베트남 1, 그다음 동양 베트남 민영화 혼합 이 3개 펀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3년 수익률은 각각 67%, 63%, 51% 정도를 보면서 그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1년 수익률은 그에 반해서 2.5%, 뭐 1.2%, 동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6개월로 뭐 시간 기간을 짧지만 보시면 8%, 7% 정도로 그나마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3년 사이의 수익률은 꽤 괜찮았고 최근 6개월 사이에도 괜찮았는데 한 1년 사이가 조금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오늘 대표적인 펀드 3가지를 좀 보여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이민환 과장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탑픽 펀드 어떤 펀드를 꼽아오셨습니까? 네, 제가 그 소개해드릴 펀드는 한국 월드와이드 베트남 혼합 1 이 펀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3년 수익률로도 가장 우세했지만 베트남 펀드를 하면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이라고 할 만큼 베트남 그 펀드에 대해서 가장 정통성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더 베트남 펀드 운영에 대한 특징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부터 베트남을 주목해 왔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베트남 국가의 성장을 2006년도 이전부터 보면서 펀드를 기획하고 설정했다는 것, 그리고 예전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 하락 시에도 그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베트남 펀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운용입니다. 한투자산운용은 타 운용사에 비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그 사무소를 두고 직접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제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니만큼 기업 탐방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그 사무소를 현지에 두고 있어서 시세를 통해서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베트남 쪽에 이제 직접 이제 뭐 파견도 해놓은 상태고 그쪽의 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이제 꼽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운용사에 있어서 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탑픽 펀드, 한국 월드와이드 베트남 혼합 1펀드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산 구성은 어떻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그 성과 그래프를 좀 더 보고 말씀드리면 네. 성과의 펀드 수익률은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BM 수익률 연두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BM에 비해서 업체가 뒤치락하면서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장기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좀 좋다는 것을 좀 들어서 수익률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자산 구성 비중을 보시면 해외 주식에 86%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에다 투자하니까 베트남의 86%를 투자하고 있다는 걸 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제 유동성이 13%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아무래도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종목을 아직 피킹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월 대비 업종별 주식 투자 비중을 보시면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경기 비연동 소비재와 산업재가 줄었다는 것도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이제 농수산물 수출액 감소로 인해서 이제 경기 비연동 소비재의 하락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시장에 최근에 좀 유연하게 좀 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들로 쭉 구성이 돼 있는지 일단 종목들 저희가 주식 보유 좀 어떤 주식들 좀 보유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훑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한 10개 종목, 탑 10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네. 그 중에서 베트남 데어리 프로덕트 조인트 스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1976년도에 커피 우유 회사로 좀 설립돼서 분유 등 지금 다양한 유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트남의 그 블루칩 주식으로 꼽히는 이 회사고요. 특히 이제 탑 10 중에서 탑 5 종목 같은 것도 이런 데어리 프로덕트 같이 블루칩 주식의 대표적인 종목을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정리해서 이 베트남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경제는 점점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베트남 펀드가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과거와 같이 큰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고 이제 그럼으로써 베트남 펀드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제 글로벌 경제의 난항 속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신 그 클라이언트 고객들 분께서는 좋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그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에서 주식 투자 혹은 뭐 펀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익률이 못 내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펀더멘털이 점차 탄탄해지고 있는 베트남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굿모닝 펀드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